안녕하세요. 예란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모두 산에 잘 다녀오셨는지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재춘 대사님 모시고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잘 보냈습니다. 잘 못 보내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사님도 잘 못 보내셨겠네요. 아이고 뭐 추석은 추석이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요즘에 한가위는 정말 징그럽네요. 왜 김정은은 추석 전에 그따위 쇼를 펼쳐가지고 우리 5천만 국민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도 구구절의 연장이라면서요.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10월 10일까지 연장하려나? 10일에 연장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왜 구구절에 문재인이가 할 거라고 그러나왔어요. 예, 예. 뭐 그날은 안 갔지만은 그날 못 간 거죠? 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날은 안 갔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서 한 거를 보면 구구절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원코리아지 바로 그게 원코리아예요. 원코리아. 타고 간 비행기를 보면은 예, 원코리아라고 썼나요? 아니 거기 원래 영문으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원래 그 1호기에는 예. 리퍼블릭. 그 리퍼블릭 오브를 지워버렸어요. 진짜요? 코리아라고만 써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 못 본 건데. 그건 누가 지웠든지 뭘 했겠지. 다른 사람도 그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이번에 그 순환 공항 행사부 쭉 보면은 뭐 태극기가 없는 거 그건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인공기 밑에 그 한반도 지도를 가지고 두는 거. 그 한반도 그건 깃발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깃발이 아니죠. 그거 하고 뭐 여러 군데 행사장 하는 것 전부 보면은 이것이 그 김정은의 이 큰 조선 반도를 통치하는 그 밑에 가서 앞으로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백두산 간 것도 가서 왜 백두산을 가요? 백두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백두산 가게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백두혈통을 이어받으려고. 백두혈통. 백두혈통을 떠받들려고. 백두를 떠받 그 밑에 또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그 평양 선언이라는 것도 그렇고 맥이 그건 항복 선언 아닙니까? 그건 이제 항복 선언이죠. 그 영어로 뭐 Statement of Surrender라고 그러죠. 서렌더. 아주 완전히 이제 그건 뭐 구태여 그 문장 하나하나를 물론 다 보면 좋지만은 지난번에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뭐 별로 그 완전히 항복한 것이 되고 특히 이 군사 문제에 관한 이 양해 각서라는 거 부속 문서에 있는 거 이거는 뭐 특히 NLL 같은 거 완전히 갖다 다 바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판문점을 그 경계를 한 소위 군사 분계선 거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특히 서해오도 쪽에 이 그 NLL 쪽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완전히 가지고 있는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요번에 그것도 반씩 양보한 것도 아니고 이놈들이 뭐 말은 80km, 40km씩 했다고 그래놓고선 그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85km 쪽으로 밀려났고 저쪽에 50km, 전부 135km인데 그러니까 우리 건 다 준 거예요. 우리는 뭐 이쪽에 저쪽 저 평택까지 거의 거기까지 다 준 거예요. 내가 준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보니까 GP 있지 않습니까? GP 물론 이제 GP가 우리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북한이 많죠. 160개, 한국이 60개인데 각각 동수를 줄이자.
그럼 아예 없애버리지. 그 동수로 11개씩 줄이자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49개, 네. 쟤네는 140, 네. 149개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 글쎄 그러니까 항복 문서는 뭐 완전히 주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역적 행위를 보고도 참아야 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그제 그랬잖아요. 도태우 변호사가 태극기 혁명부대 그 호도 같이 저 검찰에 거발했죠. 예 그 저 여적죄로 여적죄. 고발한 여적죄가 뭐예요? 매국노죠. 여적죄는 형법 93조에 대한민국 형법 93조에 적국과 협조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이렇게 그거는 형이 딱 하나인데 사형밖에 없는 그 형법 조문입니다. 사용하나요? 아 그렇게 사형을 시켜라고 고발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거기는 예비 음모까지 다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여적죄 수개고 그렇잖아요. 그 이번에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간 뭐 그것들은 전부 그건 뭐 이제 여적죄죠? 그 저 예비 음모 다 한 과다원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도태우 변호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문재인을 처단해라 예. 하는 함성을 지를 때가 됐죠 이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저 이해란 박사 같이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거기서 다 잘하고 교육받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북한이 어떤 나라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번에 거기 가서 북한에 가가지고 이 저 문재인이가 한 얘기 다 잘 들었습니까? 듣고 저는 심장에 피가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핸드폰 좀 놔주세요. 내가요. 그거 가져오셨어요? 아니 글쎄 그래서 내가 예.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다 외울 수도 없고 또 외울 그거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있는데 예. 보세요. 예. 아, 이건 아니고 또 이렇게 우선 어법이 북한식이에요? 아니 예. 김정은이는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그렇죠. 얘기를. 예. 그렇지. 근데 이 문재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그러니까 저쪽을 먼저 얘기한 거죠. 예. 순서가. 예. 근데 원래 국제 예의는 상대방을 먼저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하면은 처음에 이제 President Trump and 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서로가 그게 국제 예양이죠. 근데 국무위원장 예는 그 물론 또라이니까.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도 문재인도 그렇게 답을 하든지 해야지. 걔 바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난 거기서부터 그냥 심장이 뒤틀려 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제일 뒤틀는 게 어느 거냐면요. 보세요, 내가 예. 보고 왔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 지킨 불굴의 용기를 받습니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불굴의 용기야? 그러니까 그 저 300만 명, 400만 죽일 때 그때 이제 무슨 고난의 행군 그걸 그냥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지금 뭐 그쵸. 100만이 무슨 전투가 허지 않겠죠? 예. 이런 거를 전부 칭찬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건 아주 여족죄 중에서 아주 가장 악질적인 여족죄죠. 이런 건.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보세요. 요거를 보고 보세요 또. 예, 또 있어요. 예. 그다음에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예,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헐레기입니까? 항복한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지금 북한은 깡패 국가고 핵무기 만드는 국가에서 다 전 세계가 이제 하는데 제재를 해야 된다는데 특히 미국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 몇 마디 가지고 나는 김정은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얘기 메시지가 당연하죠. 바로 그거예요. 당연하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족죄가 아니면 뭐야 그러니까. 여적지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평양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기를 너무 잘했구나. 우리가 핵을 만드니까 남수선 대통령이 와서 항복하는구나. 이렇게 평양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아니 그러고 문재인이 자기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야말로 대사님 그런 자를 왜 대통령이 앉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반적인 그 소위 평양 선언이라는 거 이게 결국 이제 연극한 거죠, 그죠? 연극한 거죠. 내가 그거 하던 날 일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다 일본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 대표단이 와서 우리가 이제 그 호텔에서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누가 그래 딱 일본 사람이에요. 네. 그 평양 극장 얘기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말로 헤이조 게키조라고 그래요. 평양 극장. 그러니까 평양 시어터. 그러니까 이거 전부 이렇게 연극하고 있는 것들이라 해요. 그냥 걔네들 인식이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남쪽에선 탁현민인가 하는 아이가 가지고 총 이제 감독하고 뭐하고 이게 완전히 지금 그 탁현민이가 한 거 아닙니다. 북한 아니 물론 북한이 한 겁니다. 이게 다 보면은 그 선언이라든지 전부가 다 내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4.27 선언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시킨 대로 적어서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번도 그게 다 북한이 만들어 놓은 거 가서 그냥 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번 정부는 받아쓰기 정부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받아쓰기 정부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미국 간다는 거죠. 유엔에 가서 그러니까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이것들이 이제 평양 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기 전까지는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또 한번 속이느냐 하는 거에 그러니까요.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트럼프가 속아줬으면 좋겠지만은 그 속고 싶어서 속지 못해요. 근데 오늘 펌피오 장관님께서 지금 저 문재인 평양 가던 그날도 국무부에서 이 비핵화라는 게 먼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 제재에 모든 나라가 그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27일 날 지금 그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을 폼페이오가 소집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 문재인이가 평양 갔다 와서 뭐 대국민 보건가 어쩌고 저쩌고 저 프레스센터 가서 그럴 때 프레젠트 아니고 DDT. DDT인가 그 직후에도 국무부에서 다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저 소위 상응하는 조치 얘기했죠. 상응하는 조치. 얘들이 이거 살짝 미국을 걸고 난 조항 중에 하나가 그 영변 핵시설 그것도 6.12 그 합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할 경우에 그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거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요만큼 이제 물었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그 조금 달라진 파트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속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트럼프가 속는다고 미국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저기 대사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을 만나주는 게 좋겠습니까? 안 만나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소견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아예 상대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맨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니 또 만날 수도 있고 만나도 지난번에도 벌써 이미 문재인이가 하는 소리 뻔한 소리를 항상 하니까 이미 미국 정부의 판단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이하고 그 같은 패다 하는 건 이미 알고 이제 알아요. 그만하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듣는 척은 하겠지만은 지난번에도 기자들이 있는 그 데서 망신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통역 아이고 통역 필요 없다 다 내가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러는 거 아니. 이번에도 똑같은 망신을 줄지 또 모르지만은. 근데 그거를 망신으로 받아들일 만한 지능이면 모르는데 그걸 망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능이니까 문제인 거죠. 더구나 치매도 걸렸으면 더구나 그렇지. 글쎄,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만나주면 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개돼지라고 뭐 부르는 이 그 문바들이 또 지지율을 자꾸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제발 좀 이 문재인 같은 이 사기꾼은 상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지율이 오른다 그래요. 갔다 왔으면 61% 올랐대요. 61%. 11%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50%에서 11%가 올랐대. 그게 61%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우리 믿을 수도 없고. 그 믿거나 말거나 지네가 지금 떠들으니까. 그리고 밀어붙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예. 조선 TV 조선일보가 맹렬히 이제 그걸 추적을 해보는데 그 처음에 40km, 40km 같은 거리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토탈 135km고 우리가 양보한 게 85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국방부가 말이 자꾸 이제 틀려가 가지고 어떤 친구가 그랬더라고요. 뭐 조금 조금 뭐 실무자 착오도 좀 있었고 아이고 뭐 추석 밥상에서 뭐 저 얘네를 다 팔아먹었다는 소리도 나오면 어떡하냐 뭐 그런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거짓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이미 다 알 사람은 아는데 그럼 추석 밥상에서 인기가 또 올라갈까요? 아니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능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학벌이 우수한 나라예요. 우선 전 뭐예요? 국민의 50%가 대학을 가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84% 아닙니까? 대학 가는 거? 아니 전 국민의 50%가 대학 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까요? 속을 만큼도 속았고 뭐 그래도 또 못 알아들으면은 근데 또 우리 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방법이 없지요. 근데 이제는 깨어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송이버섯 때문에 또 못 깨어날 것 같아요. 송이버섯 뭐 500g씩 뭐 이상 가족들한테 준다는데 15톤, 15억 원어치 2톤. 그거 공짜로 가져왔을까요? 보세요. 지금 나는 가장 그 화딱지 나는 게 15만 명이 거기서 했잖아요. 이거 영국 체육하고 매스게임 소위. 그 사람들이 그 훈련 얼마나 했겠습니까? 몇 개월 하죠. 몇 개월 하고 누가 그러는데 옛날에 갔다 온 김태산이도 그런 얘기 했더만 그런 걸 하고 하면은 그 운동장이야 전부 그냥 냄새가 진동을 그렇죠. 해가지고 오줌 싸러 못 가요. 그러니까 3시간 내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오다가 2014년이가 그걸 중지했었다고 돼. 근데 그건 태용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에 있는 외교부가 태용호한테 정식으로 항의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애들을 그 추운 겨울 영하 20도 전에서 그냥 아침 새벽부터 훈련을 시키고 그러느냐. 너는 이 부모로서 그런 거 이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용호가 북한에 보고했다는 겁니까 그거를. 그런데 뭐 그래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한동안 없어졌다.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보고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거 훈련시키려면 쌀이 이게 간식도 줘야 되고 먹여야지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못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번에 지금 그거 훈련한다고 어디서 쌀이 갔는지 하여튼간 쌀을 이게 뭐 식량이랑 기름이랑 설탕 가루 뭐 이런 거 다 엄청 퍼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보내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우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식이 김정은 앞에 절하고 무슨
이걸 하고 위대하고 저거 이걸 할 수가 있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같은 사람도 가면 그건 너무나도 그 애처롭고 그런데 노예 같은 사람들은 아니 그게 다 노예죠.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뭐 위대하고 그 배경대 책 하나가 이거 한 사람당 그 배경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매스 게임. 이거 책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kg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저 이상한 데 갔잖아요. 그 무슨 만수대 창작사? 만수대 창작사. 네? 그거 수혜 창작사.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김일성 그 얼굴만 만드는 데죠. 그거 얼굴 만들고 해서 그냥 그 체제 선전 홍보 그런 거 하고 거기에다 그것도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그거,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조각품 만들어서 팔고 팔아먹어서 갔다 와서 뭐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제재에 전부 신경 쓰고 있는 이 판국에 문재인이가 거기 가서 그거 홍보를 해준 거야, 이 자식이. 했었죠. 그렇잖아. 그리고 백두산을 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지금 이 남한의 정말 철부지들이 백두산 관광 못 가서 안다라는 층도 있죠. 금강산 관광은 지금 못해서 또 하겠다 그러는 놈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퍼줄 생각을 하고 백두산 관광문을 활짝 펴주겠다 하는 걸 이번에 가서 그렇죠. 그거 한 거야. 네. 이건 뭐 아주 악질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족죄로 이제 그죠. 우리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해란 박사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20명, 200명, 2만 명, 200만 명이 같은 소리를 내면은 2천만 명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 대사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처음으로 책상을 두드리셨습니다. 예, 예, 우리 그 대사님께서 오죽하면 이러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추석 때 그 문재인이가 보낸 그 송이버섯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게 칠보산이라는 게 그 풍계리 가까운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 풍계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지금 그 그거 방사선에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 지금 그 막 이상한 증상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송이버섯에서 방사능이 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거를 이제 선물로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뭐 문재인이한테 선물 받았다고 좋다고 먹다가 여러분 방사선 오염이 된다. 피폭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고 고마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야 이노나 처먹어라 그러고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사님? 그게 뭐 얼마죠? 15억. 15억 원이치라면서요. 네, 15억 제가 이제 1,500억 들어가 이제 말로 줘야 되는 거죠. 1조 5천억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1조 5천억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자식들이 지금 하는 것이 국회 비준 뭐 받아가지고 하는데 1년치는 4,700억인가 냈는데 그건 이제 요만큼 해서 하는 거고 그게 2007년에 이 노무현이가 김정일하고 만나서 했던 소위 그 14 선언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약속을 했느냐 그 당시에 추계가 14조 얼마가 됐어요. 그걸 예. 실현을 내면 근데 지금 그것이 벌써 11년이 지난 지금인데 그것만 해도 5배만 올라도 뭐 60조 70조 될 거고 10배 올리면 140조가 될 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보면 이게 뭐 그냥 돈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을 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근데 지가 무슨 권한으로 약속을 그러니까 해요? 보세요. 1년치만 한다고 1년치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라 돈이지. 15억 들어가는데 5천억 준다. 그런 장사가 어딨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나라 돈을 그러니까 대통령 됐다고 마음대로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4.27 선언 국회 비전 받다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 이건 정말 그 역적이고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정신으로 이제는 뭐 그 우리가 참하게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완전히 나라를 부셔버리겠다는 아이, 그럼요. 놈들인데 그럼요. 그럼 저놈들이 그 곡괭이를 가져오고 우리는 뭐 창을 가지고 가든지 대항을 해야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민초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는 몸싸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제가 2016년 그 11월 6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서울역에서 최초로 이제 탄핵 반대 그 집회를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저 매국노 역적 같은 인간 쓰레기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아 우리 이 박사 그렇게 예, 했어. 예. 아, 잘했네. 예, 그때 저런 매국노 역적, 저 촛불들은 다 매국노 역적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선 끝난 다음에 어떤 자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너를 너무 뭐 내 팬이고 너 통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나를 왜 역적이라고 그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역적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촛불 집회 나갔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 나갔는데 내가 그 역적이라고 촛불 집회들을 다 역적이라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역적 아닙니까? 예, 역적 매국노들 아닙니까? 그냥 그랬어요. 나 그랬어요. 근데 내가 촛불 집회 가보니까 야 사회주의가 답이다? 뭐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딴 소리들을 다 써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인간들은 다 매국노고 역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은 것보다 이게 사회주의 하겠다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사회주의 하다가 북한 사람들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사회주의 하겠다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뭐가 더 나쁜 놈들이냐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참말을 잘했다. 저 역적들이잖아요. 매국노들이잖아요. 예? 항복하고 오고 지가 뭔데 대통령이라고 국민의 혈세를 막 갖다 퍼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세금 안 내야 돼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갖다 줄 원천을 없애버려야지. 이제 세금 왜 안 내냐? 야 내가 계속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면 안 되지. 우리가 세금을 내면 날 싸죽이라고 지금 청해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내가지고 날 싸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좌우간. 아이고 이게 오늘 추석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그럼요. 네? 지금 저는 뭐 과거 35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은 이 7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내에 아무것도 우리 전쟁으로 패여간 나라에서 지금 세계의 11대 강국으로 6대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뚝 섰죠. 거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법치 없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예.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럼요. 될 수 있는가 이걸 하나의 그 모델로 생각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렇죠. 특히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사실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요. 유엔을 통해서 했지만 다 그건 미국이 주도하는 시도였어요. 그리고 6.25 동란 때 우리가 다 죽게 돼 벼랑 끝으로 다 죽게 돼 있는데 미군이 물론 유엔 참전국이지만 미군이 주력부대고 미군이 여기서 전쟁 동안에 5만 4천 명 죽었어요. 맞아요. 그걸 요새 통계가 잘못돼가지고 3만 8천 명 있는데 하여튼 6.25 전쟁을 통해서 즉사했거나 전쟁 끝난 다음까지 부상을 해서 죽은 사람이 5만 4천 명. 네. 젊은이들 5만 4천 명을 어디 있는지 이름도 알지도 못한 나라에 그런 희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 자유라는 거 예. 이거를 통해서 이제 번영을 이룩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그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들이 하는 짓은 반미, 문재인이가 반미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장 극적인 거예요. 이번에 평양에 가서 얘하고 손잡고 그 한 게 다 반미거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반미라는 것이 이제 반미, 반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버텨오는 그 버팀목이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죠. 동맹이고. 예. 거기 일본이 또
우리가 경제에 부응하는데 많은 역할도 했고 네. 안보적으로 직접 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 그 협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오늘날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유동맹이 이제 이렇게 된 지금 거잖아요. 이제 김정은이 거기 해가지고 반일하고 반미하고 그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완전히 기둥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뭐 미군 물러가라 어쩌고 떠더니 이제 그 한국에 불까지 질렀어.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집을 불 질러 놓은 거예요, 얘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가만히 불 질러 놓은 걸 보고 있겠어요? 그럼요. 불을 꺼야지. 그럼요. 밖에 물 거기다 푸고 불 질러 놓은 거 갖다 잡아서 족치고 그래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해 보시고 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이걸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꿈을 가지고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발표 죽는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운 추석에 이런 정말 그 덕담은 할 수 없고 이런 그 정말 침통한 말씀을 전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걔네들이 촛불 때 많이 들고 나왔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분노하라였어요. 이제야말로 자유 애국 국민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이 평화 세력이 아니고요. 이자들은요. 종북 공산 세력들입니다. 종북 공산 세력들. 민주당이 지금 뭐 평화가 경제다 그러는데 덜대가리들이에요. 경제가 평화지 평화가 어떻게 경제가 됩니까? 경제가 살아나야지 평화가 되는 거지. 덜대가리들이 평화가 경제래요. 말도 안 되는 개수작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사님의 이 결기 어린 이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잠자던 그 잠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를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강력하게 항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전. 이 항복해서 공산 세력에게 항복해서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고 우리 아이들을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이러한 세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 나라에 살 자격도 없는 것들이에요.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북한으로 내쫓으면 안 돼요. 중국으로 내쫓아야지. 네. 추석 즐거운 추석 남은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대사님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26일까지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1년에 엿새 일주일을 놉니까? 그건 우리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6, 7일 동안 연휴를 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그만큼 지금 번영했다는 이것이 증거죠. 그런데 이 번영한 한국을 버리고 저 북한에서 노예 상태로 신음하는 그 경제 상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40분의 1도 가지지 못한 저런 사람들, 그것이 부럽고 거기에 우리가 합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이 번영,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고, 그런 꿈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추석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대사님 고맙습니다. 문재인은 가서 김정은에게 항복 문서를 썼을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항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지켜 싸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